그러니까 고봉 선생의 부친이 그때는 이미 결혼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원래 처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강희맹 선생 있죠. 강희맹. 네, 거기도 이제 그 선조 때에 유배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와서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후손이 있어서 거기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삼남매를 두는데, 그러니까 우리 고봉 선생의 엄마 모친은 이제 강씨죠. 그래서 여기서 태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고봉 선생은 광주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요즘에도 조기 교육 하지만 그때도 뭐 3살이면 뭐 시를 썼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모친이 공부를 안 시켜요. 근데 보아하니 영민해. 보통 애들하고 달라요. 그래도 안 시켜. 공부해서 이렇게 출사해서 나가면 그때 이제 막 전국이 어지러웠으니까 또 내 동생처럼 저렇게 될 건데, 그래서 공부를 안 시키려고 하는데 뭐 너무 차이가 나더래요. 그래서 7살 때 부친한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커가는데 18살 때 을사사화가 또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때 뭐 스스로 이제 뭐 자경설이라는 걸 지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때가 18세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하고 다스리고 막 그 당시 이미 뭐 사선은 다 떼었다 해요. 혼자 독파로.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남들하고 좀 다른 이렇게 성장기를 거쳐요. 그리고 이제 20대 때 과거 이제 속과해서 성균관에 입성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성균관은 이제 별시, 뭐 알성시, 증광시, 정기적인 3년 시험 말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알성시에 응시를 했어요. 25살 때. 누가 봐도 장원감인데 아까 그 당시는 이제 이미 문종이 등극을 해서 누구죠? 섭정했던 문정왕후 그 시대 때 이제 그 동생 뭐 윤원영, 뭐 정난정 뭐 몇 년 전에 드라마도 했었잖아요. 그 시대 때야. 그래가지고 윤원영 그분이 봐도 눈에 띄었대요. 근데 보아하니까 김효 그쪽에 후예라는 걸 알고 점수를 하등 점수를 줘버려요. 그래서 이제 낙방을 하고 내려옵니다. 모든 걸 접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기 하던 공부 하려고 했는데 29세 때 부친이 돌아가세요. 거의 나의 은사 같은 은사님이가 부친이고 뭐 그런 분이 돌아가시니까 신묘살이 3년을 하면서 주자 대전을 그때 읽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쉽게 주자 대전을 읽었나 보다 하는데 그게 이제 중국 주자 선생이 썼던 책이잖아요. 그 책은 구하기도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 당시 그때 똑같은 시기에 태계 이황 선생님도 주자 대전을 읽어요. 근데 태계 이황 선생님은 중종 임금이 특별히 하사해 준 책이에요. 이 책을 당신이 읽고 나와 임금과 신하들한테 널리 좀 보고 알려달라 하고 특별히 이렇게 독서 휴가제까지 주면서 읽으라고 해줬는데, 그러면 우리 선생은 이 책을 어디서 났을까 하면 지금은 광주지만 당시는 여기가 나주목에 속했대요. 그래서 나주 목사님이 그 책을 이렇게 이제 선물로 주시면서 읽으라고. 그래서 3년 만에 읽는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조선시대 관직에 과거 급제에서 나갔던 분들은 기고 나는 천재들이잖아요. 그 시험을 소시, 복시, 통과해서 가시니까. 근데 그분들도 그 주자 대전을 직접 읽기에는 내용도 너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너무 또 심오해서 조금 어렵대요. 그랬는데 우리 선생은 그거를 심효살이 3년 하면서 혼자 스스로 하면서 주자물록이라고 해가지고 3권으로 딱 압축 요약을 해서 그 설명까지 같이 해서 책으로 발간을 해요. 발간하는 거 역시 모든 게 나주 목사님의 전적인 지원하에. 그러니까 이미 이 소식이 선비들을 통해서 한양에도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세 때 과거 장을 갑니다. 거기서 문과, 을과,
장원으로 이제 급제를 해요. 그래서 당신이 이황 선생님을 스스로 찾아가세요. 고봉 선생이. 그랬더니 이황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그날 조금 몸이 안 좋았대요. 문도 안 열어주려고 했는데 고봉 뭐 전라도 있는 사람이 왔다 하니까 얼른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서 심히 뵙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뵙게 돼 너무 좋았다고. 아시다시피 그 두 분의 나이 차이는 당시 26세. 그리고 성균관 대사성. 그러니까 교육계의 최고 1인자. 우리 선생은 이제 뭐 사법고시 각 패스란 뭐 그 정도니까 그 당시는 뭐 감히 이렇게 고개 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논쟁을 했다는 게 물론 우리 고봉 선생이 먼저 이거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렵고 그래서 좀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사단 칠정이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사단 칠정. 예. 근데 이제 그 추만 정지훈 선생이라고 태계 이황 선생님하고 친구분이래요. 거기가 이제 태극서를 써가 자기 동생한테 성리학을 설명해 주려고 하면서 아시죠? 그거 안 해도 되죠? 예. 근데 이제 우리 고봉 선생이 여기 이제 장성에 가면 필암서원에 하서 김인호 선생님 태어나고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조금 더 몇 살 위인데 한양 가는 길에 거기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가세요. 거기서 이제 추만 선생이 썼던 책을 봤는데 태계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준 걸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태계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태계 선생님이 여기서 인품이 보인다고 감히 네가 나한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학교 때 머리 아프게 했던 사단 칠정 논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따가 이제 태계 선생은 맨날 그 뭐죠 사직서 내고 내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갔어 저기로 거기로 가고 우리 선생 놀러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편지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 이제 서찰이라고 하죠. 그 서찰이 말 타고 가면 이분이 하루 만에 아니 그리고 광주에서 바로 안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꼭 서울을 거쳐서 오고 가고 했대요. 왜냐 그러면 가면서 이렇게 주막에 거하고 거할 때마다 그 일대 선비들이 거기서 그 서찰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필사해서 자기들끼리 공부하고 서로 이제 논쟁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던 그걸로 유명했던 분인데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 고봉 선생은 광주 젊은이들도 모르고 태계 이황 선생은 온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슬픈 좀 비운의 선생이었고 그리고 이제 월봉 서원 여기는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좀 이제 아까 제가 그 윤원영 시대 때 이분이 출사했다 그랬죠. 가서 봤더니 당신이 여기서 공부했던 그런 유교 성리학 이거는 정말 그 군주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고 너무 좋잖아요. 뭐 인의 예절을 애쳤고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윤원영의 그 막 애척 세력이며 또 다른 뭐 애척들 뭐 이렇게 유님, 소임, 대임 막 너무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전에 이제 차림하고 이제 홍구파하고 이제 약간의 이제 16세기에 그 주도 세력이 바뀌잖아요. 이제 세조 때 그 거기에 했던 그 홍구 세력들이 자연 도태되고 이제 제야에 있던 이제 그 살인들이 가면데 그 살인들이 또 막 나눠지잖아요. 붕당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선생은 이제 신진살인에 속해 몇 분이 이제 같이 목소리를 냈겠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모든 이렇게 백성들의 그 뭐랄까 그런 것을 듣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봉 선생이 가장 애쳤던 게 이제 거기에 이제 논사록이라고 있습니다. 이 논사록은 경연에 참석했던 거를 고봉 선생이 했던 그것만 뽑아오라 해가지고 사초에서 책을 펴는 게 논사록인데 거기에 보면
언로를 개방하라. 그러니까는 그 모든 그런 게 뭐 장계나 내지는 모든 게 윤헌영 그 선에서 다 이렇게 커트가 되고 하니까 몇몇 앞서 있는 그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신하들의 말만 들을 게 아니고 저 밑에 있는 신하들, 그러니까 그거를 목록화에 쳐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비유한다면 꼭 언론의 자유, 그런 거, 참여 정치 이런 거를 가장 외쳤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갑자기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16세였다고 해요. 이때도 이제 경연관으로 참석을 해서 하는데 선조 6년 차에 이제 돌아가세요, 우리 선생님이.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선조가 너무 애석해 하면서 그러니까 엄청 따랐나 보죠. 고봉 선생이 경연에서 했던 것만 간추려 와라 해서 이제 그 책을 출간을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인물을 더 주세요. 혹시 그 조선 이성계가 이렇게 역선혁명을 해서 개국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는 명나라인데 원명 도책이 지나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왕의 계보가 살짝 잘못됐다는 거 혹시 아실까요? 몰라요. 이제 선조가 이제 고려 여말 선조가 좀 시끄러운 전국이잖아요. 아무튼지 간에 뭐 공양왕, 뭐 공민왕, 뭐 우왕, 창왕, 저기가 다 죽어요. 근데 그 영국이 간다. 명나라의 그 법전 같은 대명 해전에 이성계는 왕을 4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 부친은 이자춘인데 그 친호한 세력 그 이님의 자식이다. 그래서 윤허할 수 없는 그렇게 이제 거기가 올라가서 있다는 걸 한참 후에 안 거예요. 그런데 고쳐달라 해도 안 고쳐줘. 그러는데 그 태종이 되는 이방원이 이제 거기를 한번 사신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잘했나 보죠. 애교를 알았다고 이제 고쳐준다고 해서 고쳐주리라 하고 왔는데 한참 후에 가도 이게 수정이 안 돼 있더래요. 그런데 간혹 한 번씩 또 그거를 다시 개정하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때도 가도 안 돼 있고 뭐 내가 알기로는 뭐 20여 차례 계속 사신을 보냈는데 새로운 그 왕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1차적으로 하는 게 이게 이제 종계 변무 주청사인데 그 일부터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년이 지나도록 이게 안 고쳐진 거래요. 이때요. 그리고 선조가 이제 우리 고봉 선생이 44세 때 모든 걸 이 시끄러운 전국 도저히 나 할 수도 없고 내가 말해봤자 이게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접고 내려오세요 여기를. 그래서 저기다 이제 조그마한 서실 암자 하나 지어놓고 후학도 양성하고 하려고 하던 차에 선조가 한 번만 더 오라고 한 번만 명나라 갔다 오라 하니까 차마 그걸 거역을 하지 못하고 이제 올라가시다가 당신의 그 지병이 더 이제 심해져 가지고 명나라까지는 못 가고 문서만 써주세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애교 문서. 그러니까 우리 선생이 물론 말도 잘했지만 글 쓰는 것도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급제급제해서 올라오신 분이니까 잘 쓰시겠죠. 그 중에서도 툭툭 났나 봐요. 그래서 지제교라는 그 뭐 문서 작성하고 애교 문서 작성하고 어명 작성하고 막 그런 것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 그 당시 뭐 유명한 정승들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을 굳이 부른 거는 그만큼 우리 선생이 가면 이거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거를 읽어낸 거죠. 그래서 거기는 못 가고 애교 문서만 써주고 이제 내려오시다가 이제 돌아가세요. 중간에 여기도 못 오시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후에 한 몇 년, 7, 8년 있다가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바로 고쳐져요. 물론 이제 뭐 우리 고봉 선생이 뭐 이렇게 고친 건 아니지만 그거는 역관 홍순원 쳐보시면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개정되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뭐 인지내란 때 하는 거를 보면 뭐
어떤 역사학자는 뭐 이렇게 꼴등에서부터 1번, 2번에 선조를 놓더라고요. 근데 가장 선조에 빛나는 업적 중에 하나가 그거를 계보를 고쳤던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너무 기뻐해가지고 몇 명을 간추려서 이렇게 포상을 해요. 광국 공신에 하는데 19명을 거기서 이제 포상을 하는데 우리 고봉 선생이 200년 동안 계속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거 19명을 뽑는데 우리 고봉 선생이 그 안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고봉 선생 고향 집터가 이 산 넘어 저쪽인데 그 일대 사패지로 내려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그때 하사받은 땅이에요. 사패지. 네네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다 그걸 선조한테요. 예, 선조가 이제 그거 종계 변무 그거 이제 개정판을 들고 이제 오니까는 너무 기뻐가지고 여기 이제 많은 이제 영향 이렇게 했던 분을 추려서 19명 광국 공신에 우리 선생도 돼요. 거기가 뭐 아시는 분 뭐 정철도 있고 많이 있어요. 몇 분 19분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44세 때 내려오셔서 여기다 이렇게 조그마한 서실을 짓고 이제 후학도 양성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대 그 이쪽에 요림들이 이제 사당을 지어주세요. 망천사. 그래서 저기 이름이 망천문인데 우리 선생 돌아가시고 20년 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거든요. 그때 이제 소실돼 버립니다. 그러고 있다가 좀 있다가 다시 또 유림들이 이게 없어져서 다시 재건을 하자 해가지고 저기 이제 광주뿐이 아니어서 이제 저기 어디다 또 지어요. 월궁서원이라고. 근데 이제 그 서원은 이제 그 조선 말 때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다 없애버리는 거 아시죠? 막 부정부패도 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길이길이 기억하고 받들 수 있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 배양되어 있는 거 47개만 놔두고 다 없을 때 우리 서원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일제 강점기가 왔는데 그때는 이제 문중에서 서둘러세요. 이제 일본에 이제 간섭도 많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20년대 이제 빙월 땅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빙월 땅의 이름은 아까 우리 고봉 선생 돌아가시니까 선조가 같이 경연했을 때 여러 명이 참관해서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봉 기대승 선생이 했던 말만 간추려 와라 해가지고 이걸 책으로 엮어라 해요. 그게 이제 논사록인데 이거를 당신도 읽고 신하들에게도 다 읽으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왕의 길 백성하게 막 그런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를 책으로 선조가 엮어냈는데 200년이 지나서 정조 때 정조가 이 책을 읽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고봉 선생하고의 동시대에 살지 못한 당신이 정조가 너무 애석해하면서 밤에 읽었나 보죠. 촛불을 몇 권을 갈아 있을 때까지 이 논사록을 읽고 또 읽고 그때도 이제 경연을 몇 번 하고 뭐 야대를 하는 것보다 이 논사록 읽은 게 자기는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마침 고봉 선생의 합덕이나 인품이 그러니까 흰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럴 때 뜨는 달 밝은 그런 마음 같고 투명하고 견고한 그 얼음처럼 이제 강인하고 맑고 투명하다. 그래서 빙심설월 같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 이 당호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빙월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조순 박사님이 해서 오셨고 이렇습니다. 우리 선생의 일대. 저는 여기가 기대승 학자님이 여기서 그 후학들을 이런 공부한 중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었구나. 그러니까 하려고 서실을 지었어. 44세 때 모든 거 정계 다 은퇴하고 그 전에도 이제 막 사화가 일어나고 당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우리 고봉 선생 하며 혹시 사암 박순이라고 아세요? 알죠. 그분도 여기 동양이잖아요. 이분도 신진 살인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뜨는 신진 정치인들 그분들이 뭔가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대학생들 간혹 오면 아마 제2의 조광조쯤으로 생각하는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시기 질투하는 또 다른 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부딪히기도 해요. 그래서 문해출송도 당하고 다시 그러면은 다시 또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 다시 또 부르면 가고 막 몇 번 해요. 근데 이제 44세 때는 제가 이런 말을 씁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거 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해서 다 내려놓고 내려오셔서 서실을 지어서 진짜 후황양성하고 하려고 했는데 44세 때 내려오셨어요. 46세 때 이제 돌아가셔버려요. 그래서 아마도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조명받지 못했던 거는 후학이 없어서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자손도 이렇게 이제 전송이 되고 그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까 고봉 선생 부친하고 또 형님 두 분이 내려오셨거든요. 한 분은 장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한말 때 보면 이렇게 혹시 장성 문부려 장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흥선대원군이 조선 팔도 유람을 했대요. 그러면서 호남에 와서 호남 고을마다 뭐 하나씩을 다 갖다 붙여줘. 어디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장성은 굉장히 그 문부려 장성이라고 해주는데 그게 그 기정진 그러니까 같이 내려왔던 그 행주 기씨의 그 후손들 거기서 이제 그 한말 의병들도 이쪽 호남 일대에 그 큰 의병 활동했던 분들이 거기서 많이 후손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행주 기씨 가문에 이제 서원에 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전라 여기 분이 아니시라니까 풍수지리 하셨던 분들 전라를 책 내신 분 생각이 안 나는데 호남의 그 3대 길지라고 구례 운조로 아실까요? 구례 99칸 집이 있어요. 그리고 저 해남 노고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고산 네네 거기 노고당에 거기 그리고 여기 이제 저 밑에 애일당이라고 있는데 그 세 군데를 호남의 3대 길지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선생님들은 정말 기가 왕성한 곳에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소나무 여기 바로 여기 기와 처마 끝에 거기가 이제 배구산인데 그 산 기운이 딱 모아져서 비치는 데가 거기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쉴 때 대기실에 있지 말고 거기 담벼락에 앉아 있어라고. 그래서 오늘 참 좋은 곳에 오셨습니다. 우선 저 이야기는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한번 와보니까 저 집 위치도 참 좋고 뒤에 산 이렇게 참 그리고 이제 좋은데. 저희 광주에는 그 성씨가 이제 기구박이라고 해요. 네, 기씨는 여기 기씨, 고씨는 이제 호충사 임진왜란 때 그 의병단 했던 고경명 선생님께 고경명. 네, 이분들이 같이 1558년도에 같이 과거급제에 고경명 선생은 갑과 장원, 여기는 을과 장원을 합니다. 보충사 그래서 고경명 선생 사당이군요. 거기는 아까 제가 흥선대원군 때 47개만 놔두고 다 없애버릴 때 이쪽에 거기는 살아남습니다. 피랑서원하고 같이. 그러니까 거기도 혹시 시간 되시면 가보시면 여기 우리는 이제 의병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60살에 돌아가시는데 정말 학자 중에 학자, 선비 중에 선비. 하지만 마지막 때 이제 돌아가실 때 의병 활동을 하다 돌아가실 때문에 우리는 장군으로 이렇게 기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박 씨는 이제 하기도 이제 거기도 많은 이제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암 밥순 우리 같이 신진사람 우리 고경란 선생하고 같이 이제 힘을 모았던 그 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황희 정승이 가장 정승직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로 우리 아까 말한 사암 박수 광주에 기고 밥했을 때 그렇다고 해요. 뭐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제가 뭐 빠진 거 있으면 아니 하여튼 뭐 그 사파지는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문중에서 문중에서. 네, 네. 아까도 이제 여기가 춘추 때 이제 그러니까 제를 모시는데 10월 10일에 이제 가을 거를 이제 모셔요. 그래서 문중 어르신들이 꽤막 20여 분 넘게 모여서 의논하고 가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아주 자세한 설명. 우리는 그냥 뭐 기대성 그딱 뭐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밖에 네. 없죠. 예, 뭐 옛날에 뭐 성리학자 그렇게 인식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기대성 학자가 그 후학들 이렇게 네, 여기서 네. 사수상장 읽고 또 서울로 올라가서 이렇게 후학들이 양성됐구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이분을 가장 이렇게 좀 잘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논사로 책이 있어요. 제가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쉽게 제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그 조선의 그 천재들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조선 선생님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장 자기가 추앙하고 존경하는 분은 이분이 했다. 그러면 어떤 분들도 간혹 그때는 이제 가족이 왔어요. 딸이 논문을 쓴다고 이렇게 싹 설명을 했는데 아빠가 경제학 박사였어요. 너무 조선 선생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조선 박사를 자기만큼 잘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 내용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선 선생을 많이 팔아먹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유, 하여튼 뭐 기대성 그저 학자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이 알아줬네요. 아니요, 저희 너무 감사하고 네. 아니 또 궁금한 거 제가 네. 아는 것만 혹시 물어보시면 아니요,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는 1년에 이렇게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한 대충 몇 분 정도나 돼요? 방명은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해설사다 보니까 광주에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순회 근무를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광주에 살짝 외진 곳이잖아요. 다른 데는 지나는 길목에 뭔가가 있으니까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세요. 근데 여기는 알고 찾아오신 분이 그렇죠. 있어요. 우리처럼. 예. 네, 그래서 오신 분마다 저기서 이제 여기서 뭔가 있고 그랬을 때 혹시 아까처럼 제가 접근을 하면 대부분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니까는 접근성이 일단 좀 떨어진 거에 비하면 그래도 내방객이 많은데 여기 행사가 엄청 많아요. 평일에도 많아요. 엊그제도 연휴 마지막 날 제가 근무했는데 독일인 관광객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뭐 내가 독일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니까 통역하에 잠깐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이제 자세히 못하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선비들의 삶, 이제 그러니까 선비라고 안 하고 이제 양반이 하니까 내가 띄용하더라고요. 그 통역사가. 그래서 그냥 엘리트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해줬더니 막 이렇게 이제 물어요. 마지막에 질문 있나 했더니 여기서 몇 년을 공부를 하냐고. 그래서 조선의 그 아까 말한 엘리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공부만 한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나가기는 하겠지만 수시로 와서 같이 공부하고 그런 곳이다 했더니 정말 깜짝 놀랐다고. 내가 일부러 강조를 했죠. 조선의 그 엘리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했다. 그런 곳이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러니까 서원 활용 프로그램 이제 그 문체부에서 하는 강릉은 이런 게 많잖아요. 뭐 이렇게 있고 또 안동이 많죠. 그런 데서 이렇게 그런 막 내노라 하는 경쟁지를 제치고 우리가 5위 안에 듭니다. 서원 향교 프로그램 활약 그런 거에 해서 그래서 이렇게 답사도 많이 오시고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특히 안동에서 태계위원 선생님하고 같이 이게 있어가지고 많이 오시고 아까 중요한 거 하나 빠졌다. 태계 선생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자기 그 묘비명은
당신이 써놔요 8자만. 이거 말고 쓰지 마라. 그리고 특히 더 고봉 선생한테 절대 내 묘비명을 부탁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겨요. 왜냐 그러면 분명히 자기를 그냥 이렇게 찬양을 해서 내가 땅속에서 너무 부끄러워할 것 같으니까 고봉 선생한테는 쓰지 말라고 유언을 남겨요. 왜냐 그러면 태계 선생의 부친의 묘비명을 우리 고봉 선생이 써줬는데 거기서 많이 막 고쳐버려요. 이건 너무 이렇게 이제 띄워놓으니 그래도 대부분 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고봉 선생이 썼는데 왜냐 어떻게 됐냐 그러면 8자만 써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제 자손들이 이제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쓰는데 아까 여기 있던 사함 박순 선생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정치해서 썼는데 그러니까 태계 이황 선생을 그러니까 100% 몰랐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내용이 다소 이렇게 좀 다른 점이 있어서 그걸 안 하고 결국은 그 이제 후손이 우리 고봉 선생한테 써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 고봉 선생한테 쓰지 말라고 유언을 남긴 거는 꼭 고봉 선생한테 써달라고 했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쓰게 됐고 우리 이제 또 고봉 선생이 맨 처음에 경연에 나가서 그러니까 하나 뭐라 그럴까 그 소원을 했다 그럴까 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암 조광조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옥산서원 있어요. 경주에 해제 이연적을 모시고 있는 그분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당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은 회복됐어요. 그때 증직을 해달라. 그 막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그 아까 윤원현 세력들이 있는 그 앞에서 그 발언을 하세요. 그랬을 때는 자기도 뭔가 신념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또 그런 거를 이렇게 했을 때는 내 관직이나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에서 우리 고봉 선생님의 그 강인함과 옳은 그런 것을 읽어낼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 아까 44세 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한강변에 배 타고 나오려고 하는데 젊은 그 이제 그 선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면서 한 선비가 유독 이렇게 막 거의 울먹거리면서 선생이 가버리면 우리는 이제 이 험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한마디만 일러주고 가라 하니까 이게 이제 그건데 기세사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라. 지금의 그 형국 돌아가는 그 기미를 잘 살펴서 정말로 이 길이 옳은 길이면 목숨을 다해서 그 일에 전념을 해라. 그게 우리가 할 길이다라고 그거를 거의 유언처럼 이제 남기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에 이제 그러니까 고봉 선생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는 그 논사록을 보면 되게 알 수가 있고 아까 그 주자 대전을 그 압축해서 주자 물록으로 편찬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없어져 버렸어. 그랬는데 이제 후에 광복 후에 이제 여기 기씨 후손이 유학을 갔대요. 이제 벌써 이제 임진왜란 때 없어졌는 거 이제 벌써 몇백 년이 흘렀잖아요. 일본의 어디인가 그 이제 도서관에서 그 책을 발견했어요. 우리 고봉 선생이 주장 목록에 원본이 거가 있어. 그래가지고 돌려받지는 못하고 이제 명인 사진 찍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